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무, 빚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 그리고 소득,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의 소비 행태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사실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짧게는 이제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법령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제도에 쭉 설명이 있고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고, 뭐 이를테면 재산과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령 말고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회생법원 실무준칙이라는 일종의 업무 매뉴얼이 있어요. 그 업무 매뉴얼에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잠시 그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라는 일종의 업무 매뉴얼을 한번 좀 볼게요. 표지가 지금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떤 개인회생뿐만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파산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기업 도산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회생이니까는 개인회생에 관련된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174페이지. 자, 여기 이제 4편 개인회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개인회생 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고 필요한 서류 목록에 대해서 여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서류의 이름들을 여기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보시게 되면 뭐 채권자 목록, 이거는 보통 개인회생 사무실에서들 작성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들에서 정리해가지고 일종의 서류 목록을 줄 겁니다. 채무자 상황별로 다르긴 하지만은요, 보통 공통적으로 한 20가지 정도의 기본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자냐 또 근로소득자냐 따라 달라지는데, 총 필요한 서류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아마 20개 좀 넘어가는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자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보험설계사 등등 이런 분들의 경우는 서류가 30가지가 훌쩍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추가로 요청하는 것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우선 이 서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기는 해요. 하지만 공통서류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채무자 상황이나 지역 법원 그리고 진행을 하는 사무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공통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주민등록 초본, 등본, 그리고 뭐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원에 관련된 거예요. 어디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거죠.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난 안 했는데 안 내도 돼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발급이 가능한 문서이고 이것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기본 신원에 관련된 서류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게
이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라는 거거든요. 5번에 있는. 뭐냐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해외로 출국을 얼마나 자주 했고 또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서상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를 갔고 이것까진 표시가 되질 않아요. 다만 출국 일자와 그 다음에 귀국 일자 그리고 체류 기간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비 행태를 보는 문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박이나 주식으로 돈 까먹고 회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이제 의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소비로 인한 개인회생도 적지 않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 1년 내에 홍콩에 한 번, 뉴욕에 한 번, 또 뭐 필리핀 세부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나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채 1년이 되지 않은 최근 대출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라면은 개인회생위원들이 조금 피곤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업무상 출장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줘서 해외에 무슨 박람회를 다녀오거나 혹은 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업무차 출장을 다녀오신 경우들 해외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행여나 문제가 뭐 될 것 같아도 출장 증명서나 실제로 업무를 보고 왔던 증빙 자료 같은 것들 첨부하시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자동차에 관련된 서류들인데요. 자동차 관련된 서류 여기 이제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동차의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식이고 차종이 뭐고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그간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을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발급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 이제 등록 원부 을부 같은 경우에는 저당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료인데 뭐 저당도 없고 자동차세 체납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 이런 분들은 발급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다가는 이거 발급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해할 거예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나 보험증권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7번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류는 뭐냐면은 사실상 여러분의 이제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예요.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진행을 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5년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받았거든요. 최근 5년간 여러분에게 청구가 되었던 세금들에 대한 항목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변화나 현재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나오는 것들이 재산서 청구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청구된 거, 그 다음에 자동차세나 기타 등등 국세가 말고 이제 지방세가 여러분들에게 청구가 되었던 그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빼먹으시면 안 되는. 자, 그리고 이제 인감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가 꽤 여러 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발급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은 사무실에 대행들을 하실 거거든요. 금융사 한 곳당 인감증명서가 하나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빌린 금융사가 10군데면은 인감증명서가 10개가 필요해요. 그 외에도 또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소송 대리인으로 이제 위임장 작성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때도 이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분으로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3부 정도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9번에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소득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월급쟁이들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의 납세 및 체납 사실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체납한 게 없을 경우에는 아예 발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없는 거니까는 뭐 발급 안 되는 건 그냥 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다가 이야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에 영업소득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근로소득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행여 근로소득 말고 다른 부분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자료가 여기 12번에 있는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발급을 받는 그런 형태의 서류는 아니에요. 이 서류는 뭐냐면은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 땅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확인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신원을 넣게 되면은 땅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뭐 많은 채무자 여러분들 아마 땅이 한 뼘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회 결과에 없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없다라고 나와 있는 화면을 그냥 캡처하신 다음에 인쇄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무실에다가. 근데 이제 땅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있는 대로 캡처해 갖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 14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셔갖고 여러분의 이제 신원정보 공인인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죠. 이미 확인 안 하셔도.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들 쭉 확인하신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 보험에 관련된 정보가 쭉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 인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보험 해지 환급금 증명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을 했던 그 보험들을 해지를 할 때 받게 되는 그 환급금, 보험금들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2개였던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럼 그 2개의 보험사에 인터넷으로 가셔가지고 해지를 할 때 받게 될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랬더니만 그게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제 개인회생 할 정도로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이미 그 보험들에 대해서 약관 대출을 땡겨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원래 환급금 예상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이미 800만 원 정도를 약관 대출로 땡겨 쓰셨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만 여러분의 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연금 산정용 가입 내용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팩스 번호 알려주게 되면 공단에서 팩스로 이 서류들을 보내줄 거예요. 보통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는 분들 얼마씩을 보험을 냈으며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걸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제 국민연금 납부했던 그 실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재산으로 잡질 않아요. 일종의 면제자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납부하셨던 분들께서도 이게 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닌 어떤 그야말로 마지막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16번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뭐 대수롭지 않은 서류입니다. 그냥 발급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거 없고, 17번에 이제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요.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서 2년치가 아니라 1년치 혹은 뭐 또 3년치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계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나 이런 사이트 가게 되면은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은행 거래 계좌가 정보가 전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셨던 계좌들 위주로 쭉 하시고, 그 계좌 조회했던, 그래서 몇 개의 계좌나 있는지 보여지는 그 화면, 이런 것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어떠한 조작이나 수정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부 다 엑셀로 다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쭉 정리해 갖고 인쇄해 갖고 사무실에다가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소비 행태를 보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각 회사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최근 1년째 그 달달이 청구되었던 그 카드 이용 명세서, 그거를 1년치를 다운받아 갖고 인쇄해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보통 이제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할 때 법원에서 좋게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대출 보통 이제 1년 이내로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받았던 대출이 건수가 여러 건이거나 혹은 딱 한 건이지만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때, 이럴 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 대출이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엑셀로 표로 정리를 해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돌려막기를 하셨던 분들, 뭐 한 2년 전에 받았던 A라는 대출의 만기가 돌아와 가지고 최근 몇 달 전에 B라는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돌려막기로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불과 한두 달? 예, 그런 최근 대출이 있었지만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받았던 대출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최근 대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 작성하시려면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서류의 마지막인데요. 진술서거든요. 개인회생 사무실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고 뭐 사무실에다가 물어봐도 명확하게 이해되는 설명을 듣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술서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여러분의 그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뭔가 좀 자비를 구하는 탄원서를 쓴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발 절대로 그냥 A4 용지 한 장에 대충 써가지고 내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보게 되는데, 법원에 누가 보느냐? 1차적으로는 회생위원들이 봅니다. 회생위원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도 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역별로 가끔 이제 면담이라는 걸 하는 곳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는 개인회생위원이 개인회생을 사건을 이렇게 신청을 한 채무자를 면담을 하거나 혹은 뭐 통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이 서류 목록을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발급을 받으면 땡이거나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진술서만이 법원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뭔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또한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 17페이지짜리 진술서를 작성을 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100% 도박을 하셨거나 주식으로 까먹거나 유흥 과소비로 쓰신 분들은 뭐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100% 변제가 나올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록 성실하게 해왔지만은 어떤 서류에서 좀 뭔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진술서는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공통 서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갈라지게 되는 게,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자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서류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재직증명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급여 내역서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퇴직금 예상 확인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급하기가 다소 좀 불편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류가 좀 달라지기는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진 5장 첨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 고용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영업소득자에 관련된 서류들인데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영업소득자는 굉장히 서류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이거는 그냥 있는 거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내 외부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는 가게, 매장, 혹은 뭐 근무하시는 사무실, 혹은 뭐 공장, 이곳들에 대한 사진들을 간판이 나오게끔 해갖고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볼 때 간판 있는 사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지 그 사업장 안쪽에 뭐 집기라든가 혹은 뭐 책상 이런 것들 그냥 원래 있는 대로 그냥 사진 찍으셔 갖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찍으신 다음에 인쇄해서 제출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데,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가게라든가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혹은 뭐 2,000만 원이다 하면은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잡히게 되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셔야 되는 서류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건 그냥 등기부등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이것도 그냥 쉽게 발급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내시잖아요. 그것들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홈택스나 이런 데서 발급 가능하세요. 혹은 뭐 기장 담당해주고 있는 세무사나 이런 곳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목록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발급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시고 세무사에다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요것 때문에 제 관할 세무서 가봤었는데 저는 뭐 발급되는 게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 이것 역시도 홈택스 상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발급 가능하신 거고, 이거 9번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뭐 기본적인 서류잖아요. 그래서 8, 9번 같은 경우에 어려울 게 없는 거고요. 역시나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영업용 설비, 비품 재고 내역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품 재고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신중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것들 역시도 신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전 아예 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10번에 관련된 서류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업장 내외부 사진 이걸로 대치가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뭐 몇천만 원씩 하는 설비가 있거나 혹은 뭐 굉장한 고가의 상품들 재고로 많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난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사무실하고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이 10번에 해당되는 것들이 적은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 카드로 매출을 발생하는 것들 그 내역 쭉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현금 매출 내역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있어도 그냥 안 내시겠죠. 숨기시거나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공제 내역 소명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14번 가장 어려운 이 영업소득 산출 내역서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비용, 즉 어떤 그 매입비라든가 혹은 경비 그리고 각종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14번하고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세요. 예. 어차피 이 14번 영업소득 사무실별로 명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 금액 증명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14번의 서류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 개인회생 신청에 서류를 검토하시는 개인회생위원들 같은 경우에 영업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투명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들이 아니고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한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이치를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업소득자로 신청하시는 뭐 개인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를테면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이 표준 증명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매출, 매입 규모나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의 장부가 엉망인 거를 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금융거래를 위해서라도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종의 분식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소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위해서 소득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그러면은 이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그런 거를 참고를 하긴 하되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하기 그 직전 최근 1년간의 여러분의 그 영업 활동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그 발생한 매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셨던 매입 비용 그 다음에 경비 이런 것들을 아예 새롭게 쭉 작성을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4번 서류 하나 만드는 데만도 약 2주 정도가 걸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서류예요. 그래서 이 서류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은 개인회생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4번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원 상에서는 여러분의 소득이 뭐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 24번 서류에 따라서 이게 뭐 1,500만 원일 수도 있고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아니라 요 14번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소득을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24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달 내셔야 하는 변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일단 이런 정도로 해갖고 기본적인 서류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린 걸로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들은
그냥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들은 그냥 쉽게 발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것들은 전부 그냥 인터넷 발급한 서류들을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용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걸 한 편으로 올려야 될지 두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좀 편집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겠고요. 다음번에 일부 중요 서류들에 대해서 개별 영상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절박하실 텐데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